당대표의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추 후보는 총합계 54.03%로 김상곤, 이종걸 후보를 제쳤습니다. 흩어진 지지자들 강력한 통합으로 한데 묶어서 기필코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들까지 친문계가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9명 중에 6명이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죠. 당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다. 긍정평가도 있는 반면에 당의 확장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부정적인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그 부분이 지도부의 큰 과제가 될 텐데요. 추미애 대표는 당분간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라고 해서 곧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원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재서인 의원인 유은혜 의원을 꺾고 여성목 최고위원이 된 분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연결을 해보죠. 양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발표가 나자 그 유은혜 후보를 꽉 껴안고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예.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 출사표는 제가 먼저 던졌지만 나중에 윤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그런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된 상황에서 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당내 특별한 기반이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또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가 나서 윤 후보님이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예. 사실은 이제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에 오른 어떤 뭐 입지전적인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 하지만 낙선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좀 자신 없으셨다 그러셨어요. 조금 의외라는 평가가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네. 선출이 이렇게 딱 되고 나서 문 대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축하드립니다. 그냥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 인사가 답니까? 네. 그리고 호남 민심 회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남 민심 회복. 네. 사실 이번 지도부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지도부. 사실 당내 화합이고요.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저희가 정말 이룩해야 될 가장 큰 목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선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당내 화합이다. 이른바 개파 타파 뭐 이런 게 되겠군요. 근데 뭐 개파 문제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지도부의 이른바 비노, 비주류 다 빠지고 주류 목소리만 나오게 된 게 이 상황이 당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외연 확장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억울한 사실 측면. 과거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예? 다수가 모두 다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른 당으로 다 옮겨가신 상황을 지금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현재 구성원들, 예?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가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상 길이 달라진 분들을 뭐 다시 함께 할 방법을 찾는 것이 기존 정치가 했던 그런 외연 확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집중해야 될 분야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정치가 하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일한다면은 정치공학적 그런 외연 확대보다 더 큰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외연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국민의당에 가신 분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그런 의미의 외연 확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 안에 계신 분들 중에도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뭐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박원순 의원 시장이라든지 다른 대선 주자들 이른바 비주류의 대선 주자들이 경선판에 대거 나와서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본선에 갈 사람을 뽑고 뭐 이러면서 대선을 치러야지 좋은 대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대통령 후보는 이미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냐. 나가봤자 우리는 들러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선이 좀 분위기가 죽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의 외연 확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권 후보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축감을 주고 오히려 신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뢰? 예, 그렇죠.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지금 훌륭한 분들이고 예, 또 그만한 영향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분의 어떤 대표를 지칭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큰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대선에 나오는 걸 주저주저 할 도전자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전대가 끝난 후에 김종인 대표가 당직자들 한 10명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특정 세력만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 표심 때문에 선거 결과가 많이 왜곡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경선판이 만들어질까? 누가 들어올까? 이 제도를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즉, 이 모바일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표 성향이 일단 분명하지 않느냐? 그 룰을 그래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판을 열기 위해서.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경선 관리의 핵심은 공정함과 열린 참여 두 가지인데, 그런 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공정함의 핵심은 사실 누구에게도 불리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는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경선의 그 역동성이 룰이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후보가 약하다고 해서 그거에서 맞는 룰을 바꾸고, 어떤 후보가 강하다고 해서 거기서 맞게 또 약화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룰을 어떻게 바꾸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권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인가. 사실은 그것이 정해질 때까지 저희는 공정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공정함과 열린 참여 두 가지가 새로운 지도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사실 어떤 유불리에 대한 판단도 경선 룰 판단에 대입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 얘기하셨는데 이제 다양한 인물이 들어오기 위한 경선 룰 조정을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양양자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걸 약한 후보들을 위해서 룰까지 바꿔야 한다면 오히려 공정함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 더민주의 양향자 신임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광주 출신이세요. 네. 그럼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호남 민심 회복의 적임자다 그러셨어요. 네. 호남 민심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와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이제 압승을 한 것을 보면서도 호남 민심이 사실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도 다수석이 나오면서 집권에 가까운 당이구나라는 판단도 하시는 것 같고요. 호남 민심이 그럼 총선 때하고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더민주에 대한 민심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우리 호남 민심도 정권 창출에 대한 집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호남 정치는요 복원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유능함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이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광주였어요. 예사롭게 보이지는 이제 않았어요. 장소에 있어서. 결국은 호남이 든든한 지지 기반 되달라. 더민주한테 양보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다른 당 대표를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날짜 또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상상이 되는 행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이 되는 행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어떤 선택한 시간과 장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전대 끝나자마자 한 게 조금 언짢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언짢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상상을 했었습니다. 상상하셨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날 뭔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호남에서 안철수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러나 대한 호남당이 집권을 할 것이라고는
호남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제가 들은 것은 사실은 두 당이 협력해서 꼭 정권 창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앞으로 가면서 이제 어찌됐든 대선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호남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 의석을 다수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호남당.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남 분들은 국민의당, 호남당을 밀어서는 대통령 만들 수 없을 거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도 호남 안에서만 경쟁하는 당이 아니라 밖에서 이기는 당을 호남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아니 근데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도 지금 호남 출신이어서요. 다음 대선에서는 내가 새누리당의 호남표 가져오겠다. 30% 가져오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위협이 됩니까? 지금은 호남에서만 30% 가져온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되고요. 새누리당에 대한 10년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호남 민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세게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 배치는 공론을 모아서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 입장은 분명합니다.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네. 김종인 대표는 근데 전략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보다 모호한 신중론을 유지하는 게 우리 당에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당에 유리하다고 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들 입장도 지금 분명하군요. 이건 당론으로 정해지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최고위원으로서 자당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의롭게 하는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임 더민주의 최고위원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만났습니다.